배진교 의원님은 오늘 참석은 못하셨습니다만 계속해서 같은 뜻으로 그리고 같은 행동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꼭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제가 대표로 기자회견을 낭독하고 우리 청문위원 한 분 한 분께서 이 작금의 이 사태에 대해서 한 말씀씩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해드릴까요? 네. 더불어민주당 간사 강병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재협의해서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국회를 만들 것을 재차 요청합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후보자에게 무리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라고 하지만 이는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자료 요청이 기존 청문회의 두세 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한 후보자 부부를 둘러싼 의혹이 무수하기 때문입니다. 김앤장 고액 고문료, 외국계 기업에서 거둔 수억의 임대 수익, 론스타 사태 개입, 배우자 미술품 판매와 이해 충돌까지 아니면 말고식의 문제 제기가 아니라 모두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의혹들입니다. 그러나 현재 한 후보자는 관련 자료 일체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재산 형성 의혹입니다. 후보자는 부동산 의혹 관련해 한 점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후보자 및 배우자 부동산 거래 내역조차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로 안 내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한 후보자는 또 논란이 된 외국 기업에서 6억 2천만 원 선납 월세에 대해서도 분명 꼬박꼬박 세금 냈다면서도 각종 세금 납부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에 확인해본 바에 따르면 1990년대 세금 납부 자료 다 존재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최근까지 근무한 김앤장 근무 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총리 후보자 지명되기 직전 근무했던 곳입니다. 20억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업무 내역을 상세하게 제출하면 됩니다. 김앤장이 거부한다면 본인 스스로가 어떤 일을 했는지 제출하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후보자가 동의만 한다면 제출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를 제대로 검증하자는 요청을 두고 새 정부 발목 잡기라고도 합니다.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고도 합니다. 저는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진정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 정부를 제대로 이끌어갈 총리를 뽑고 국민 높이에 맞는 검증을 실시한 것이야말로 국민에 대한 국회의 책무를 다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한 후보자는 새 정부의 첫 총리는 내각을 통할하면서 향후 5년 국정운영 기틀을 마련하실 분입니다. 그만큼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도 지대합니다. 더욱 철저하고 꼼꼼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주호영 인천특위위원장께서도 한 후보자에게 최대한 자료를 제출할 것과 함께 여야의 조속하고 원만한 합의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국민의힘은 새 정부가 국민을 섬기는 내각을 구성해 국민이 행복하고 민생을 두텁게 만드는 정치를 펴길 바라는 저희의 충정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새 정부 출범은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를 위한 자료 제출 그리고 인사청문회 일정 재협의에서 시작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인사청문위원 최강욱입니다. 방금 강사께서 잘 말씀하셨지만 총리 후보자는 대통령과 함께 공인 중의 공인으로서 공적 의무 이행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더더욱 한덕수 후보자는 여러 정부를 넘나들면서 계속 공직에 있었던 분입니다. 이분이 본인의 책임이나 본인의 행적에 대해서 제대로 밝히지 않고 얼렁뚱땅 인사청문회를 넘기려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방에서 요구한 자료 93건 가운데 제대로 제출된 자료는 27건에 불과합니다. 다른 의원님들의 경우에도 대동소이하다고 보입니다. 난데없이 무슨 30년 전 자료, 보관할 가능성이 없는 자료, 불가능한 자료 이런 것들을 핑계를 대시는데 대부분이 본인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아서 최근 10년간 자료도 제출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맞지도 않고 본 적도 없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절차조차 지키지 않고 본인의 책임조차 이행하지 않고 국민을 상대로 무엇을 그렇게 감출 것이 많은 것인지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뭘 말씀드리고 어떤 검증을 받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 답답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요구를 마음 깊이 새기고 어떤 자세로 공직에 임해왔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공직자로서 총리의 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가늠하는 매우 기초적이고 중요한 잣대이기 때문에 결코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위원 남인순 의원입니다. 네, 저희도 빨리 청문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자료가 오지 않아서 그런데 청문회를 할 수 없었다는 점을 국민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듣고 저희가 이런 오늘의 사태가 발생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이 어제 10시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국민들께 제대로 인사청문회를 보여드리지 못한 점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사실 후보자에 대한 그 의혹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국민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사무관부터 국무총리까지 총 38년의 공직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직을 마치고 약 10여 년간 고용 협회장이라든지 기획장 등을 통해서 총 약 40억 원이 넘는 그런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정도의 수입이 있으셨는데 국민들 눈높이로 봤을 때 정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혹시 오랜 공직생활의 경험을 사익 추구에 이용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점만큼은 분명하게 우리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정관예우의 특혜가 없었는지 또 이에 충돌의 의혹이 없었는지라고 하는 부분을 밝히려면 소위 김현장의 고문을 하면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영업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로 알려주고 있지 않은데요. 그러면은 김현장을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은 알 거 아닙니까? 본인이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자료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김현장 고문 시절에 후보자하고 배우자가 동반한 해외 방문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뭐 했느냐라고 하는 걸 물어봤을 때 기업의 영업 활동에 관한 사항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김현장 영업 활동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은 그 사건 수임을 위한 걸 했다는 것인지 그럼 이것도 불법입니다. 도대체 뭘 했는지 또 우리 배우자랑 함께 갔는지 이런 내용을 밝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그렇게 엄청난 매년 연봉 거의 3억에서 5억 이상의 돈을 받아가면서 김현장 고문을 했을 때는 뭔가 활동을 했을 텐데 김현장 측에서도 이거를 특별히 할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후보자도 밝히고 있지 못하니까 얼마나 국민들이 궁금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달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한덕수 후보자가 로스타가 제기한 5조 원 규모의 ISD 소송과 관련해서도 우리 정부 요청으로 소송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 준비단 가운데 어느 부처의 부탁을 받아서 어떤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지를 또 답을 달라 했는데 이것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국익을 위해서 일을 하셨는지 아니면 로스타를 옹호하기 위해서 했는지 이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경우에 있어서도요,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우려된다 하는데요. 사실 그 배우자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전업주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배우자의 어떤 그런 재산이 이렇게 계속 증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골프 회원권 취득 과정이라든가 미술품 판매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알아야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컨대 그 후보자가 분양받은 용평 골프장 회원권이 3천만 원이었습니다. 보니까 이제 후보자는 돈을 냈어요. 세금을 56만 원 세금을 납부를 했는데 과세증명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1억 3천만 원짜리 그런 골프 회원권을 취득했는데 2017년 이후 가진 내역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 도대체 누구한테 받은 것인지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국민들이 궁금해합니다. 이런 점들에 관한 핵심적인 어떤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자리에 들어서 다시 한번 그걸 촉구하고 저희도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청문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싶으니까요.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무총리 청문특별위원 신동근 의원입니다. 저희 의원실에서도 이번 청문 기간 동안에 후보자 검증을 위한 많은 것도 아닙니다. 저희 의원실은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자료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많은 자료도 그렇습니다만 의혹으로 떠오르고 있는 부분에 대한 필수적인 검증이 필요한 자료들은 전부 다 주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두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배우자 최하영 씨의 그림 판매 내역에 대한 자료 요구입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이분은 아마추어 작가입니다. 저희가 미협에 확인해봐도 잘해야 할 200~300만 원 정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들이 개인전에서 대개 오너가 이게 팔렸습니다. 개인적인 친분 관계로 팔았다고 합니다만 그런 그분이 개인 사비로 사면 되는데 저희가 보니까 법인 카드로 그걸 샀기 때문에 그건 그 회사가 산 걸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큰 액수인데 그러면 이게 과연 적정한지 말하자면 한덕수 프리미엄이 붙은 건 아닌지 저희가 검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림 판매 내역을 공개해달라고 했는데 후보자는 사생활 보호 및 개인정보 미동의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특히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것도 그렇고 다른 부분도 그렇고 저희가 말하자면 증인을 4명을 요청했는데 그 중에 3분이 채택이 됐는데 저희 의원실에서는 2분은 다 그 불출석 사유동의서를 불출석 사유서를 써가지고 나오지 않겠다고 그러고 그리고 미술관장분은 어제 저녁까지도 잠수 타가지고 뭐 사유서도 내지 않고 오지도 않겠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어제 저녁 늦게 해서 뭐 출석 요구를 한 모양인데 나온다고 한 모양인데 이처럼 이게 검증되지 않는 부실한 부분은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후보자와 배우자의 부동산 관련 자료들입니다. 일부에서는 뭐 이미 40~50년 전, 뭐 30년 전 자료를 왜 요구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후보자가 살고 있는 그 단독주택 이게 장인으로부터 3억 8천에 샀다가 89년에 90년에 AT&T 및 엑슨모빌 여기에 그 3억 8천에 산 걸 그 다음에 3억에 3년치 월세로 선입금을 받았어요. 이건 뭐 일반인으로 봤을 때는 이게 전세 대출금도 아니고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아무리 30년 전 일이지만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내지 않습니다. 그럼 자료를 낸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국토부 산하에 부동산 한국 부동산원에 자료가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매 현황을 저희가 좀 파악하려고 요구를 했는데 이게 후보자가 그 정보공개를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미동의로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런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자료도 주지 않고 또 필수적인 증인도 출석시키지 않고 대체 무엇을 검증합니까? 저는 해도 넘어온다. 이것은 후보자가 말하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모독하는 것이고 또 그것은 결과적으로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한덕수 후보자는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또 검증을 받고 본인이 의혹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라도 자료는 성실하게 제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재식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에 국민의힘 전주회 의원께서 민주당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가
겨울철에 산딸기를 구해오라는 격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사시사철 산딸기를 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문제는 한덕수 후보자의 의지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의원실에서 요청한 여러 자료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한덕수 후보자가 얼마나 자료 제출에 협조를 하지 않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오만한지를 드러내는 한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직자 인사검증을 위한 기준으로 7대 비리를 제시를 한 적이 있죠. 경영 기피, 세금 탈루, 불법적 재산 증식, 위장 전입, 연구 부정 행위,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등입니다. 이러한 7대 비리에 저촉되는 바가 없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요청 자료를 저희가 4월 11일 날 보냈습니다. 4월 11일 날 보냈고 3일 후인 4월 15일 날 전화를 통해서 독촉을 했는데 성실히 협조하겠다. 그리고 또 내일까지 보내주겠다. 뭐 그런 답변들을 통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10일이 지난 4월 21일 날 도착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보드판을 가져왔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의서 그렇게 해서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내용은 인사검증 관련 자료로서 제출하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지금 4월 12일로 적혀 있는데 이거 잘못된 겁니다. 4월 21일입니다. 그것도 제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관 이메일을 통해서 여기 제출 일자가 정확하게 찍혀 있습니다. 2022년 4월 21일 오후 2시 14분에 왔습니다. 이렇게 10일간 끄다가 아무런 답변이 없이 보내줄 수 없다, 양해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어떻게 공직 후보자로서 할 일인지 정말 참 개탄스럽습니다. 후보자가 마음만 먹으면 한두 시간 정도면 정리해서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자료,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공직 후보자 검증을 위한 7대 자료조차 이런 그렇게 썼지 않았습니까? 인사검증을 위한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보내줄 수 없다. 무슨 사생활을 물어보는 자료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참 너무나도 오만하고 거만한 그런 태도로 인사청문회에 임하고 있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한덕수 후보자께서는 마음을 바꾸셔서 우리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해 주시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일정 재협의를 위한 협의에 신속하게 나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의원 김혜재 의원입니다. 우선 오늘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발목을 잡은 게 아니고 한덕수 후보자가 청문회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지만은 저는 세 가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앤장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20억 원 가까이 되는 고문료를 받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고문으로서 어떤 업무를 했는지 여부가 변호사법 위반 여부하고도 직결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반드시 검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앤장에서 한덕수 후보자가 어떤 업무를 했는지 이 부분은 밝혀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많은 고문료를 받은 것에 대해서 경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춰봐서 그 정도 고문료는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검증이지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경력을 확인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 내용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앤장의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김앤장의 영업 비밀도 아닙니다. 김앤장에서 어떤 업무를 했는지는 다 오픈이 되는 것이고, 한덕수 후보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검증에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거부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한덕수 후보자가 외국계 기업의 주택을 선불 월세로 내주고 6억 2천만 원을 받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한덕수 후보자가 공무원으로 재직을 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의 대가성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이 철저히 검증이 돼야 됩니다. 일부 밝혀진 바와 같이 월세 임차를 한 외국계 회사하고 산업통상부하고의 일정 부분 업무 관계가 있었다고 하는 부분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가성이나 이해 충돌이 첨예하게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적으로 월세가 언제 어떻게 들어왔는지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제출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일체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자료 제출을 해주시고, 또한 외국계 회사와 이 산업통상부 한덕수 후보자가 재직했던 공직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실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한덕수 후보자 배우자가 지인에게 1억 6천만 원을 차용해 주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개인에게 차용해 주었다고 주장을 하는데 차용 증서에 보면은 부동산 회사에 1억 6천을 차용해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회사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별장을 한덕수 가족이 사용을 했다. 이렇게 지금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진정한 차용인지 아니면 부동산 회사를 통한 부동산 투기인지 이 부분도 분명히 명백하게 규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차용 금액에 대한 내역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 한덕수 후보자가 성실하게 자료 제출을 해 주는 것만이 우리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되는 지름길입니다. 성실한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앞서 많은 위원들께서 한덕수 후보자가 자료를 얼마나 부실하게 제출하고 있는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한덕수를 한덕수에 비교해봐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다 아시다시피 2022년도에 총리 후보자로 지명이 됐고 15년 전인 2007년에도 총리 후보자로 지명이 됐습니다. 그 15년의 간극 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지금은 아무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2007년에는 비교적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출입국할 때 물건을 들고 나갔다가 들고 들어오는 그 물품 신고 내역이 있습니다. 관세청에 신고를 하고 청문회 때 제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7년에는 성실하게 신고해냈고 청문회 자료로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물품이 골프채, 귀금속, 밍크코트 이런 것들을 들고 나가고 들고 들어왔다라고 청문회 자료에 제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15년이 지난 2022년에는 부인 최화영 씨의 문제에 대해서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하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출입국 물품 내역에 대해서 일체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7년과 2022년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지난 15년 사이에 감춰야 될 일이 뭐 이렇게 많이 생긴 겁니까? 이와 관련해서 저는 최화영 씨, 배우자 최화영 씨가 남편 한덕수 주미대사가 미국에 있을 때
이 대사관에서 5차례에 걸쳐서 전시회를 했다는 것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그림 들고 나가고 또 가지고 들어왔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 최하영 배우자는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림과 관련해서 일체 침묵하다가 언론이 보도를 하면 마지못해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출입국 내역에 대해서도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의심은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겁니다. 모든 자료에 대해서 이렇게 똑같은 자세로 감추고 있습니다. 한덕수 후보자는 청문회 당일날 설명드리겠다라고 하는 말만 녹음기 틀듯이 계속 똑같은 말만 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버티고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간단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한덕수 후보자는 분명히 깨닫고 성실하게 자료 제공에 응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좀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언론인들께서 이렇게 저희들의 얘기를 다 들어줘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기도 하지만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이 우리 국민 앞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철저하고 꼼꼼하게 검증하는 것은 국민 여러분께서 국회에 맡겨준 책무입니다. 저희가 그 책무를 어떻게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는 것은 이 국회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여러분들 역시 국회의원입니다. 함께 이 대회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한 후보자께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제출된 자료를 저희가 꼼꼼하게 검토해서 다음 청문회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일정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